지난해 5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개겼다는 속된 말로 전한 것도 눈에 띕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명품백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이란 권력을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해 휘둘렀던 겁니다. JTBC의 보도로 알려진 수사무마 텔레그램과 통화, 그리고 대통령의 격한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특별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씨 수사가 불거질 무렵 부부가 함께 텔레그램을 보내는 등 사적인 어려움에도 함께 대응하는 밀접한 공동체란 표현을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담은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5일 아침 8시 44분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을 확보했습니다.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검찰총장의 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틀 전인 5월 13일 단행된 검찰 지휘부 인사의 배경을 두고 총장이 개겨서라는 믿기 힘든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원석 당시 총장이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뒤 법무부가 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했고 이는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 30일엔 김주연 당시 민정수석도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며 감사 인사까지 보냅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인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JTBC 연지환입니다. 어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안기령 대변인이 보디가드 불러가지고 화장을 하고 미리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총기를 뺏는 모습을 연출했다. 맞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일단 그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그걸 아주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택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안기령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자, 제가 개소리라고 했는데 안기령 대변인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태 전 단장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란 수개조차 1년이 넘도록 1심 선고도 안 됐거든요. 내란 관련 단 한 사람도 선고가 없었어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1년이 넘도록 일어나? 지기현 판사의 내란 법정을 보면 이래서 안 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어제도 봤던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지금도 지금 변호인께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듯이 말씀 안 하셔서 궁시렁이라니 계속 그렇습니다. 궁시렁이라니 아니 상대편 말 아니 저희가 그런 말씀 저작거리의 시정 답변을 개판이에요, 개판. 계속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한 사람은 웃고 있고.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진짜 이의제기는 개판이에요. 반드시 주신문이 마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도록 끊어요 이제. 주신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이 법정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윤석열은 자기는 경고성으로 한 거다. 금방 풀려고 했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시민들이 부풀리고 있는 거다. 과장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김현태 전 단장 혼자서 만든 프레임이 아닌 거라고 보는 게 김용현 변호인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담 넘어간 걸 쇼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용현 변호인은 계엄 해제를 본의장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담을 넘는 연출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영상 좀 봅시다. 감염법 확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계기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원격 영상 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월담의 필요성이 없었다.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것 자체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 활동의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자, 비상시에 다른 곳에서 본회의 수 있다는 건 그런 해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김용인 변호인이 숙지가 미숙하다고 거론하는 규정은 저거는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법 제73조의 2항은 2020년 코로나19 때 만들어진 법안으로 2022년 6월까지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이미 끝났죠. 이 관련법 숙지가 미숙한 건 본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비상시에 다른 곳에서 본회의 수 있다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정 계엄이 선포돼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잖아요. 어딜 뚫고 다시 나가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나갔다가 체포되면 어떡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용인 변호인은 그런데도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딴 데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월당을 했다. 그러니까 연출이다. 김현태 전 단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기령이 그때 연출했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국회의장이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이건 우연히 둘 다 동시에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전을 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내란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개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법의 권위와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법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를 건들지 마라.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말을 할 거면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란 재판부 필요 없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내란 재판부 구성할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그래야 가만히 있지. 우리를 건들지 마. 알겠어요. 알겠다고. 제대로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액션을 취해야지. 우리를 건들지 마. 이 얘기만 계속하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저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우린 열받고. 귀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네. 건들지 말라고 할 거면은 본인들의 대안을 갖고 와야죠.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냥 건들지 마. 애들입니까? 그니까요. 건들지 마. 독립. 어휴. 자,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 입법하기도 전에 입법부가 머쓱할 정도로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서요. 네. 자, 그럼 나중에 특검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이제 소환 기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김건희 씨 어제 사실상 마지막 소환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는 오전 9시 45분께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동안 어떤 내용 조사를 받았습니까? 로저 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 해군 선상 파티 의혹, 21g 관저공사 특혜 의혹, 국가유산 사적 이용 의혹, 디올 명품 수수 의혹, 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몇 번째 조사예요? 9번째 조사입니다. 9번째 조사? 네. 진술 거부했겠지? 그렇습니다. 대체로 진술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조사는 가지라고 봐야 되고요. 정말 큰 줄기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양평고속도로 네. 종점 변경 이거 지금 김건희 씨 근처도 못 갔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가 조작 삼부토건 이거 멈춰 있어요. 공천 개입 금품 없이 이런 일은 안 이루어진다고 제가 몇 번 말했는데 금품 수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사가. 그리고 김건희 씨 집사 게이트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간무소식이죠. 네. 무엇보다 김건희 씨 내란 관여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특검이기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은 이제 막바지 기소가 한창인데 박성재 전 장관 기소됐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은 뭐냐면 이제 계엄을 정당화하게 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그렇습니다. 네.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계엄 정당화 문건 만들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다. 직권남용이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 번 등장해가지고 네. 이거 외우세요. 공무원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하는 건 이제 김건희 씨가 자기 수사 어떻게 됐냐고 네. 무마하라는 취지 문자를 보내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관련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김건희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7시간 정도 후에 담당 부서관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민간인에 불과한데 자기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김건희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잖아. 김건희. 따까리. 오랜만에 영상 봅시다. 따까리. 아니 저거 진짜 딱 맞는 영상이야. 찰떡입니다. 저 계속 들어야 돼. 자,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두 전직 대행도 기소됐어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기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상목 전 장관 위증 혐의로도 기소됐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았는데도 본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일 거라고 우리가 최상목 전 장관이 이 주장을 할 때 여러 번 짚었는데 맞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이겁니까? 아니요.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뭐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CCTV 영상이 나와버렸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봅시다. 펼쳐서 주잖아. 쪽지 안 넣잖아. 보잖아. 열심히 봅니다. 정말. 최상목 장관은 피고인 바로 좌측에 앉아 있었고 최상목 장관이 바로 맞은편에서 주는구만. 피고인도 고개를 돌려서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진짜 딱 걸린 거고.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기소됐어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대통령 못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직권남용 혐의로 한덕수, 김주현, 정진석, 이원모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하도 많은 일들이 지난 1년간 있었다 보니까 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월에 임기가 다 되는 문영배, 이미선 네. 두 헌법재판관 후임을 권한도 없는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어요. 네. 그때도 이게 권한도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후에 두 사람 지명을 철회를 했죠. 그래서 정리한 건데 그 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또 안가해동에서 거짓말해서 증인감정법, 국회가 증인감정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네.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막바지 기소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저들의 내란 임무 종사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미진하다. 이기에서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최상목 대행이 왜 그렇게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막았을까? 안 했을까? 헌재에서
그 임명해라. 국회 네. 몫이니까. 네.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헌재 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안 했어요. 네. 끝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안 했다는 건 윤석열의 탄핵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탄핵을 막으면 윤석열이 더 복귀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으로. 왜 최상목은 윤석열 복귀를 바랬죠? 본인 주장으로는 개헌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 맞습니다. 윤석열의 복귀를 바란다? 이상하잖아. 미스테리하잖아.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을 하냐면 그 국무위원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계엄이라고 하긴 했지만 윤석열이 문건을 줬잖아요. 문건을 통해서 임무를 줬잖아요. 그 문건의 임무는 예비비 확보하고 네. 국회 지원금 차단하고 국회 대신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거 굉장히 중대한 내란 주요 임무 중서입니다. 네. 국회를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 문건을 받고 계엄이 실패할 걸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던 게 들키면 바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되니까 차라리 윤석열 복귀가 자기한테 이익이 아닐까? 이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헌재 재판관을 막았던 게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네. 계엄을 반대했다고 하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는데 그리고 저 쪽지 못 봤다고 하고 쪽지 못 봤다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쪽지는 봤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아예 쪽지를 못 봤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여러 번 거짓말했습니다. 반복해서. 네. 이렇게 뭐 캥기는 거 전문용어로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캥기는 부분, 이 미진한 부분을 특검이 이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